뉴욕 기반 소비자 리서치 전문 그룹 밸류 챔피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국가의 의료 체계를 분석해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순위를 분석한 바 있다. 놀랍게도 이 지표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일본으로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2위는 호주,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한국이 차지했다. 조사의 투명성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1위 국가라면 어느 정도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진, 경제 대참사에 이어 생각지 못한 의료 사고들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의 제약사에서는 먹는 무좀 치료제에 수면제 성분을 잘못 첨가한 사건이 있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제약사 고바야시 화공에서 무좀약을 만드는데 이 회사에 먹는 무좀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순간적으로 의식과 기억을 잃는 부작용을 잇따라 호소하기 시작했다. 멀쩡한 사람들이 다리가 꼬여서 자빠지기도 하고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22건이나 보고됐다. 일본 전역에서 지난 3달 사이 239명이 약물 부작용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41명이 입원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2명은 목숨을 잃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 무좀약에서는 성인 1회 최대 투여량의 2.5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문제는 시중에 팔린 무좀약이 무려 9만여 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지난 40년 동안 승인받지 않은 절차로 약품 500여 종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제약사에서는 엉터리 약을 팔고 있는데 환자들이 입원해야 할 병원에서는 난데없는 갑질 논란이 불고 있다. 자민당 내 7대 파벌인 이시하라 수장인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간사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곧장 병원에 입원했다. 일본에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입원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무증상으로 통증도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다. 현지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느끼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여당 핵심 인사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다. 너만 상급 국민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급 국민이란 2015년 크게 유행했던 말로 보통의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비꼬아 지칭하는 호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권력자들이 자기 순서를 앞질러 먼저 주사를 맞으려 들 것이라는 수군거림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자민당이 모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열에 시달려도 검사를 못 받고 있는데 여당 직원이라고 전원 검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드디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도쿄 메구로구에 위치한 도쿄의료센터에서 아라키 가즈히로 원장을 비롯한 12명이 화이자가 만든 백신을 맞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 종사자 4만 명부터 접종하기 시작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토대로 발빠르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지역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제시한 접종 일정을 맞추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지자체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의료연수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면서 의료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한 일본 정부에서는 결국 화이자 백신 잔류분을 폐기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한 병의 접종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줄여 1회분이 남는 문제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것은 폐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회를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의 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기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당 5회 추출할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7,200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특수주사기 제작을 재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특수주사기를 미리 제조하고 있는 점을 집중 조명하며 일본 정부의 안이한 일처리를 꼬집고 있다. 이쯤 되면 일본 네티즌들이 자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을 법도 한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짧게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을 알아보자면 따로 1200만 명분을 폐기하더라도 1억 6천만 명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백신 계약이 늦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특수주사기를 발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은 이 문제를 자국 개발 주사기로 풀어냈기 때문에 우월감으로 뉴스로 내고 있을 것이다 등의 댓글 반응이 있었다.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 중 한국 주사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 방송 뉴스에서는 특수주사기에 대한 소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육해분 백신에 특수주사기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은 코로나 접종 후 내부 잔량을 최소화하는 특수주사기인 쥐어짜는 주사기를 개발했다. 풍림파마텍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양산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미국에선 이미 1억 8천만 개의 주사기 주문이 들어와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7,500만 개의 주문이 들어왔다. 이 쥐어짜는 주사기는 최소 주사 잔량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로 주사 잔량 손실을 대폭 줄여 코로나19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를 낸다. 이 같은 특수주사기 대량 생산이 있기까지는 삼성전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다.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를 통해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부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는 초등밀 금형 사출 기술을 활용해 주사기 사출 생산성을 배가시켰고 주사기 자동 조립 설비 제작 등을 지원했다. 이 회사의 생산 능력은 월 400만 개에서 1000만 개 이상으로 2.5배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또 삼성전자는 박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포장재 회사를 연결시켜주고 태블릿 기기를 통해 제조 현장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기로 관리되던 공정의 모든 과정이 바코드를 통해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사의 대참사로 기록되게 될 일본의 의료사고. 백신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노력.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